연곡사야 문빗장을 슬쩍 풀어 놓아라. 이종문. 전남 구례에서 경남 하동으로 달려가는 버스에 몸을 실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앉을 자리를 결정하지 못하여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내가 왼쪽 장을 택하면 청정한 대바람이 어느 비늘 같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희디인 모래밭을 시퍼렇게 흐르는 섬진강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만약 오른쪽을 택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벽공을 향하여 참으로 장중하게 가부좌를 들고 있는 지리산에 대하여 신뢰가 된다. 내가 이 나라의 길 가운데서도 그 웅대함과 유장함으로 단연 돋보이는 이 아름다운 길을 오고 가면서 쌍계사나 화엄사에 다녀온 것이 모두 몇 번이나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기억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바로 이 길가에 서 있는 연곡사 안내판을 그냥 스쳐서 지나버린 것이 모두 몇 번이었는지도 도저히 기억해낼 도리가 없다. 문화유산 답사를 유일한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로 불과 10분 만에 닿는 20리 거리의 연곡사를 이처럼 매양 스쳐 지나고 말았다는 것은 나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연곡사는 화엄사나 쌍계사의 명성에 가려 그 이름조차 아는 이가 드문 조그만 절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도인 동부도와 북부도, 삼청석탑, 현각성사탑비, 동부도비, 서부도 등 국보 2점과 보물 4점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석조 문화재의 야외 박물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의 문화예술단체인 예술마당 소리 이른바 지리산 답사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4번째 행사로 왕시리봉을 넘어 연곡사로 가는 길로 일정을 잡았을 때 적어도 나로서는 남다른 감회가 없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행이 구례군 토지면 소재지에서 왕시리봉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면서 연곡사는 나의 내리에서 점점 아득하게 사라져 버렸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의 꽃 이름 외기에 온통 넋을 잃고 말았다. 왜냐하면 왕시리봉 일대는 실로 무수한 야생화들이 그 나름의 자태와 색깔을 지닌 채 짙은 향기를 내뿜고 있는 야생화의 전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거대한 산봉우리는 그 높낮이의 차이에 따라서 녹음이 무성한 여름으로부터 제비부리같이 연약한 잎새를 이제 막 뾰족하게 내밀기 시작하는 초봄까지가 같은 시점에서 공존하고 있었고 야산식물과 고산식물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놀라운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행은 초봄에 피는 꽃으로부터 한여름에 피는 꽃에 이르기까지 낮은 산에 피는 꽃으로부터 높은 산에 피는 꽃에 이르기까지를 같은 날 같은 산에서 한꺼번에 만나는 경이로움 앞에 황홀하게 도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경주 개발 500년 계획을 세워 경주시 전체를 5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는 감동적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장을 편 시인인 이하석형의 가르침에 따라 이날의 꽃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산수국, 조팝나무, 붓꽃, 금붓꽃, 은방울꽃, 금방울꽃, 둥글레, 솜양지꽃, 제비꽃, 노랑제비꽃, 얼레지, 흰제비꽃, 봄맞이꽃, 현호색, 마리, 동작꽃, 떼죽나무, 노루기, 구슬부림, 등쿨꽃나리 모두가 마치 전생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뿔뿔이 흩어졌던 시골 소녀처럼 아리따운 꽃들이었다. 게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소녀들의 이름처럼 귀여운 꽃 이름을 외우며 걷다 보니 이날의 산행은 땀을 뻘뻘 흘리는 등반이 아니라 대자연의 신비로 가득 찬 낯선 숲길에서 전생의 동무들을 다시 만나 봄소풍을 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 일행이 왕시리복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가 정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 자진하여 우리들의 발밑으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이상한 느낌마저 들 지경이었다. 왕시리봉 정상에서 일행이 모두 육중한 지리산맥과 아득히 굽이치는 섬진강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나의 내리에 불현듯 크게 떠오른 것은 우리나라의 꽃 이름을 외우는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연곡사였다. 나는 연곡사가 품고 있는 문화재들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도록 보아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홍유동 계곡을 물소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거의 뛰다시피 달려 내려갔다. 하지만 나를 포함하여 앞서가던 몇 사람이 피아골 입구 남산 마을에 닿았을 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바로 그날 이 마을에서는 가정 형편상 환갑도 칠순도 못해드린 아픔을 오랜 한우로 품고 있던 이가 팔순에 가까운 어버이의 생신을 맞이하여 한판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그 잔치판에 편입되어 버렸던 것이다. 애초에는 그냥 막걸리로 목이나 축이고 갈 생각이었으나 목을 축이고 일어서는 순간 놀랍다고 해도 좋을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 잔치의 주인공인 그 어버이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커다란 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히 얹혀서 들어온 것이다. 우리 일행이 막무가내로 술과 음식을 권하는 주인의 간절한 정성을 겨우 뿌리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번에는 떡국상이 밀어 닥쳤다. 내가 떡국을 급하게 먹고 연곡사를 향해 달려갔을 때 부처님 맙소사 나머지 일행은 이미 모두 연곡사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버스는 시동이 걸린 상태로 언제라도 출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근년에 새로 지은 대적광전의 부연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금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곡사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절이 되어버렸다. 한말 의병활동의 본거지가 되어
순국한 어병들과 함께 조국을 위하여 제 몸을 불태웠고 남북 상전의 피학골 전투에서 잿더미로 변했다가도 또다시 일어선 영국 사역. 부디 몸성이 잘 있다가 그대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가슴속에 두루 사무쳐서 인연이 닿는 그날이 오거든. 그때가 설사 눈보라가 냅다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하더라도 그대 품에 사시는 큰 스님도 모르시게 문빗장을 슬쩍 풀어 놓거라. 아직까지 건가파티브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